나는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 지금까지 제일 진짜? 친하지. 언니 이거 뒤집어 깐 거? 맞아. 4명이거든. 총. 둘은 결혼을 했고 둘은 미혼이야. 둘은 외향인이고 또 둘은 내향인이야. 언니는 외향인이지? 나는 외향인이지. 그리고 또 둘은 T고 둘은 F야. 균형이 밸런스가 이렇게 좀 나뉘어? 근데 또 그렇진 않아. 신기하다. 서로의 다른 그 차이에 대해서 크게 거슬리지가 않아. 그리고 생활도 너무 달라졌잖아. 둘은 이제 결혼을 해서 둘 다 애가 둘씩 있어. 그런데도 그 생활의 차이가 그냥 뭐 다른 길 가는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 결혼한 친구들끼리 더 잘 만날 것 같고. 아무래도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이랑 뭐 애들이랑 봐야 되니까 예전처럼 맞아. 클럽을 가거나 이런 건 진짜 허락받아야 되잖아. 맞아. 언니는 클럽 안 가잖아. 내가 놀자 그러면 안 나오잖아. 피곤하고. 요즘에는 이제 좀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쇠해가지고. 근데 또 기혼끼리 자주 만나서 막 가족여행도 많이 갈 것 같고 하잖아. 근데 또 그것도 그 나름이더라고. 그래. 그것도 가족 다 같이 가기 쉽지 않아. 그니까. 그냥 여자들끼리 이렇게 내면서 딱 가는 게 깔끔하지.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같은 길 가는 거 아니고 미혼이라고 해서 같은 길 가는 거 아니니까 맞아. 다 4명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할머니가 돼도 한 번 친구니까 끝까지 친구다 라는 어떤 의리의 끈 같은 거를 하나를 잡고 가는 느낌은 있어. 왜냐면 예전처럼 소통을 많이 하지도 않고 자주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너를 항상 응원하고 멀리 있지만 보고 있고. 내가 뭐 어떤 방송을 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 안 좋은 댓글이. 근데 거기에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댓글이 하나가 있는 거야. 님들이 이 여자 아세요? 얘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나를 막 변호를 해줬는데 너무 눈길이 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 친구인 거야, 아이디가. 그 댓글을 달고 나서 나한테 뭐 캡처해서 보내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 그냥 그런 식으로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주는 거. 맞아. 나 그런 관계를 너무 원하고 늘 나는 하는 걸 좋아해. 친구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엄청 물심양면 막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좀 서운함이 올라오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뭔가를 막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막 이렇게 뽀짝뽀짝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정말 내 없는 시간 내어서 진짜 친하면은 막 가서 도와주고 돈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은. 근데 이제 역으로 그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금의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이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살고 있으니까 좋아요나 이제 댓글 정도면은 딱 되는 거야. 혹은 내 걸 공유해주거나 막 이런 거. 별거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몇 안 돼. 그럼 그 친구만이라도 나를 진짜 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욕먹는 게 있으면 와서 그렇게 댓글 길게 달아주고 할 법도 하다고 나도 생각하거든. 뭐 그걸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지. 얘기를 하지 않아. 왜냐면 쪼잔해 보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 나는 진짜 다 했는데 물론 기브앤테이크 아니지만 근데 그걸 한번 딱 그 기대감을 놓아버린 때가 있었어. 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만큼 친구는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본인도 본인 하는 일들이 되게 바쁠 것이고 그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편해졌는데 그런 서운함은 어쩔 수 없더라고. 크리에이터로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블로그 시작한 지도 꽤 됐잖아. 그러면 진짜 친한 친구들이 뭐 몇 번이라도 와서 댓글도 좀 달아주고 맞아. 막 이렇게 해주면 그게 힘이 많이 되거든. 맞아. 가끔은 그런 생각해. 진짜 인생 독고다이구나. 내가 하는 거만큼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 이거를 이제 30이 넘어서야 조금 깨달았어. 너가 좋아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야? 자기만의 분야, 자기만의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친구들 좋아해. 그래서 막 그게 사업이 아니어도 되고 직장인인데 성장을 하는 친구, 자아실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해 나는. 왜냐면 나도 좀 그런 편이어서 그래서 같이 만났을 때 막 남자친구 얘기하고 막 요러는 소모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뭔가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지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진짜 좋아해. 언니는 무슨 얘기 주로 해? 그런 만났을 나 되게 거시적인 이야기. 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나은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결국 어떤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지? 우정이라는 게 뭐지? 결혼은 왜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재밌어, 그 얘기 자체가. 그럼 저는 좀 저랑 얘기하는 거 재밌겠네요. 재밌죠? 그리고 또 있다. 너를 생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건데 내가 너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을 때가 내 생일 파티 때였나? 1월이잖아. 이 작가에 갔어 우리가. 너가 원래 내 옆에 있지 않았는데 내 옆으로 왔어. 얘기를 이제 조금 하게 됐는데 기억났다. 갑자기 되게 특이해 보이는 거야 너가. 아마 좋아하는 영화인가? 뭐 이런 컨텐츠 얘기를 다 같이 하지 않고 둘이서 빠져가지고 맞아.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 영화였던 것 같아. 우리 그런 거였어. 이상한. 고어틱 영화 좋아한다고.
고어틱한 거 좋아하고 막 잔인한 거 좋아한다. 맞아. 아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얘기 한 거 같은데. 아니야, 그거 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좀 맞아, 재밌게 맞아. 할 수 있는 사람, 좀 특이한 서브컬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독특한 사람들을 내가 유독 좋아해. 엄청 끌려해. 좀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 좋아해. 아싸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아, 너무 메인스트림에서 잘 살고 있지만 아, 그럼. 근데 뭔가 그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그 독특함 같은 게 언니는 좀 사람이 독특한 색깔과 어떤 자기만의 유니크함이 있는 거에 끌려하는 것 같아. 오, 맞아. 그게 막 찐따스럽건 멋스럽건 그냥 자기만의 어떤 길을 파고드는. 맞아. 그게 취향이어도 되고 직업이어도 되고. 맞아. 뭔가 딱 그런 느낌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취향이 노멀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끌려. 아무리 깊이 거기에 뭔가에 빠져 있어도 뭐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특이한 걸 좋아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되게 고어틱하고 이런 거를 뭔가 그냥 봤을 때 뇌에서 받는 그 충격에 내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구나. 오, 맞아. 역시 나는 위대해. 오, 맞아. 이러면서 막 소우 막 보는 거 엄청 좋아하고. 난 초등학교 때부터 봐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실제로 피를 엄청 보면은 그건 또 다른 개념이다. 봤어? 피가 많이 있는 걸 봤는데 그것만으로 떨리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고어를 뭐 잘 보고 어쩌죠 이거는 그냥 실물로 보는 거랑 달라. 그래서 생각보다 특이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따지면 다 매일매일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함.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의사하고 싶어? 외과 의사하고 싶다. 난 뭐 하고 싶은 줄 알아? 몰라. 나는 주차 위반 단속 딱지 떼는 사람 하고 싶어. 싸우고 싶어 사람들. 아니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그 딱지 주는 그거 하고 싶어. 진짜 싸우고 싶어. 아, 그거 했으면 나 진짜 천직이었을 텐데. 잘했을 텐데. Anyway. anyway.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맞지? 공통점을 어쨌든 그렇게 찾으면은 확실히 금방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언니는 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여사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친한 남사친도 있어? 없어.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남사친은 거의 없어지는 거 같아. 없어져.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응, 그치. 근데 원래도 많지는 않았고 몇 명은 있었거든?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되게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친구가 나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대학을 서울로 온 친구들은 또 그 중에 소수로 나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근데 그 친구도 같이 서울로 대학을 와서 그래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다가 사귀어버렸어. 그래서 친구는 이제 없어졌고 제일 친한 남사친이었는데 남사친, 여사친 없다니까요. 아예 없습니다. 경험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치만 이제 제가 또 합숙막상에서 남사친 발언을 해버리면서 근데 그게 별 발언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남사친 단어 언급이었지. 난 남사친 나는 많아서 이런 말도 아니었고 맞아. 그냥 너 내 남사친 중에 한 명 닮았어 이거잖아. 그러면 사실 그 남사친이란 단어를 친구로 바꿔도 아무 무리 없는 맥락이었거든? 그냥 친구랑 닮았어이긴 한데 그니까 남사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괜히. 그런 게 있었지만 맞아. 사실 남사친 2명인가 있고요. 내가 언급했던 그 남사친은 심지어 이제 내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여서 서로 이성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이상형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오케이. 느낌의 친구고 사실 남사친 많이 봐야 진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이잖아. 그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는 생각해. 남사친, 여사친은 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있겠지. 있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둘 다 벗겨놓고 무인도에다가 둘을 딱 놨을 때 과연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을까? 아니야. 여기에다 술까지 먹였어. 그럼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 난 아니라고 봐. 근데 난 동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무인도니까. 무인도니까. 항상 그 스파크가 튈 수 있는 불씨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0.0000001%로 이성끼리 있으면 뭐라도 스파크는 진짜 술과 단둘이 존재하는 공간만 있다면 무엇이든 튈 수 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은 하더라. 진짜 한 명이 너무 별로여서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거면 그렇게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우리가 100%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뭐 예외는 있지만 웬만하면 나도 동의해. 그치. 그리고 이거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던 건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좀 친구로 보기가 어렵다. 좀 잠재적 여자친구로 보는 경우들이 좀 확률은 높았다. 그럴 것 같아. 여자가 남자인 친구를 바라보는 것보다 남자가 여사친을 바라보는 눈이 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가 깔려있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막 나 남사친 많아 하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결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그 약간 여왕벌 바이브 아니야? 그거. 그치. 조금 그런 스타일은 어려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왜 안 파봤겠어, 그 사람을. 관심이 없었다. 뭔가 안 되게 맞고. 무의식적으로 뭔가 관심 없어, 저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안 파보고 가까이 안 다가간 거 아닐까,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자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언니랑도 만나서 다양한 얘기하고 또 여자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잖아. 아, 그치. 훨씬. 맞아. 남사친. 진짜 남사친. 남자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리고 대부분이 결혼했거나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친구로 두는 게 불편할 것 같아. 연락 안 되지. 오는 것도 불편해요. 그럴 것 같아. 좀 어떻게 만약에 아내분께서 핸드폰을 봤어. 밤에 연락을 했어. 이러면은 이상하잖아. 나는 아무 그게 떳떳한데도 이상해. 괜히 뭔가 찔릴 것 같아, 뭔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리고 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연하지. 아무런 게 없는데도 괜히 그런 껌덕지를 맞아. 주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사친은 진짜 없다. 하나 남은 그나마 남사친도 이제 결혼을 했어. 오. 마지막 남사친도. 이제 언니 진짜 차례네. 차례가 있긴 있을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합숙 맞선에서 뭐 남자친구나 남편을 얻진 않았지만 우리 옛날의 언니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첫날 메뚜기였을 때 내가 언니한테 뚜기가 뭔가 했네. 언니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좋으니까 막 부비적거렸는데 언니가 나는 여기 남편 찾으러 나왔어.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언니 막 좋아가지고 언니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언니 진짜 결혼하고 싶구나. 내가 약간 다가오면 한 발짝 물러나는 좀 그런. 맞아. 처음에 좀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러니까 아무 말이나 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사실 7살 차이면 되게 많이 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친구같이 대할 수 있는 동생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좀 때론 철없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하지. 이게 근데 내 편견일 수도 있어. 만약에 너가 나랑 동갑인데 똑같은 말을 했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나이가 어린데 어떤 특정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묘진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이런 이상한 편견이 좀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는 좀 약간 내가 나를 먹긴 먹었나 보다. 나도 약간 꼰대가 돼가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지. 반대로 나는 이 언니 확실히 뭐 확실히 30대 꼰대다. 후반은 확실히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 거. 젠장.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나이가 나도 온 것 같아. 근데 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인생 선배들이. 내가 너무 고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할 때 노력까지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사람이면, 열려있는 사람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찾아온 거야. 이게 나이 들어감에 따른 변화인가? 하는 생각도 한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왜냐면 지금 이제 20대들을 보면 또 다른다는 걸 느끼니까 내가 닫혀있나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 신기하죠? 아마 열려 있을 거야. ENTP는 열려 있으니까. 고집 좀 세기는 해도. 맞아. 아무튼 그럼 여기까지 할까 오늘은? 여러분의 우정관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